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슈 관리 시스템의 이슈 등록 기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등록 기능 만들려면은 이슈를 저장할 데이터 테이블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프로젝트 테이블과도 이슈 테이블 관계 설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력 페이지 이렇게 만들고 이슈를 입력을 하면 설정은 담당자한테 메일로 보내지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그 외에 사용자 추가 조건문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슈 입력을 하면 저장될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테이블 만들기 클릭을 합니다. 테이블 1이라고 생겼는데요. 이름 변경할게요. 이슈 테이블이라고 데이터 테이블 이름 변경하겠습니다. 우리 이슈 테이블에 저장되어야 될 필드들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번호, 프로젝트 키. 이 프로젝트 키는 프로젝트 테이블의 키를 의미해요. 제목, 이슈의 제목, 이슈의 내용, 담당자. 이 이슈를 처리해야 될 담당자가 누군지 지정을 해서 저장하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 포건시에 등록된 사용자를 선택해서 저장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형식 사용자로 선택을 합니다. 사용자. 첨부 파일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첨부 파일 데이터 형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슈 번호는 필수고 고유값이 저장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 키도 필수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필수로 체크를 합니다. 제목도 필수로 입력되어야 되고요. 내용도 필수로 입력되도록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필수로 하고 입력을 안 하고 저장을 하면은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 필수로 입력되어야 되는 항목에는 필수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슈 번호라는 필드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자, 이럴 경우 자동 아이디 생성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활성화 클릭해 주시고, 우리 어떻게 자동 아이디 만들 거냐면, 만약 포건시란 프로젝트 키예요. 포건시 -001 이런 식으로 저장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지워주시고요. 컴포넌트 삭제 클릭해서 지워주시고, 새 컴포넌트 클릭을 합니다. 여기에 필드 선택합니다. 필드.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키를 조합해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프로젝트 키 선택을 하고요. 새 컴포넌트 클릭하고 정적 테스트를 선택을 하고 대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새 컴포넌트 클릭을 해서 숫자 길이 3 선택을 합니다. 자, 첫 번째면 001, 두 번째면 002 이런 식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 체크를 해주세요. 이 데이터가 저장될 때 자동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확인 클릭을 합니다. 데이터 테이블 만들었고요. 자, 우리 관계 설정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 이슈 테이블의 프로젝트 키는 프로젝트 데이터 테이블의 프로젝트 키와 관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관계 설정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프로젝트 테이블이라고 만들었어요. 프로젝트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이죠. 그리고 우리 방금 이슈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만들었어요. 프로젝트와 연관된 이슈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포건시에 관한 이슈, 위즈모란 제품에 관한 이슈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프로젝트 키라는 필드가 있어요. 여기 포건시, 위즈모, 스프레드 제이스 포건시라고 되어 있으면은 프로젝트 데이터 테이블 포건시 프로젝트 키와 관계 설정이 돼서 포건시와 관련된 이슈다. 위즈모면은 위즈모와 관련된 이슈다.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필드로 두 개의 테이블을 관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데이터의 중복 저장 피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테이블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면 이슈 데이터 테이블에 이 포건시란 프로젝트의 정보도 다 저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명, 리더, 어떤 프로젝트인지 이런 정보가 이슈 데이터 테이블에 같이 저장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중복된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게 돼요. 두 번째 행에 있는 포건시도 똑같은 정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을 각각 나눠서 하면은 이슈 데이터 테이블에는 이슈 데이터만 저장이 되고, 프로젝트 데이터 테이블에도 프로젝트 정보만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각 기능별로 독립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관계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슈 테이블에 프로젝트 키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합니다. 관계 설정 클릭을 하고요. 우리 프로젝트 테이블에 프로젝트 키와 관계 설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테이블과 프로젝트 키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슈 테이블에 프로젝트 키의 필드에 보면은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은 프로젝트
테이블에 필드들이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보이죠?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이블 관계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슈를 등록할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슈 등록 페이지라고 페이지는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디자인을 하고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2에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필드들 데이터 테이블에 필수로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자, 우리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 여기 입력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굵게 하고 필수 입력 사항이죠. 별표로 빨간색으로 별표 빨간색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테이블에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려면 셀 유형에서 드롭다운 콤보 상자를 선택을 해야겠죠. 자, 셀 유형 오른쪽 하단에 셀 유형 클릭하고 프로젝트 목록 항목을 설정을 할게요. 데이터 테이블에서 항목 가져올 거예요.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게. 그러면 프로젝트 테이블에 처리값열은 프로젝트 키로 해주세요. 우리 프로젝트 키로 관계 설정을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키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그것이 내부적으로는 프로젝트 키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행했을 때는 프로젝트 명이 보이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제목, 이슈 제목 적어야 돼서 제목 굵게 하고 얘도 필수 입력 항목이라서 별표 빨간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자, 제목은 텍스트 박스로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게요. 텍스트 박스. 내용. 우리 내용은 그냥 일반 텍스트 박스가 아니라 HTML 편집기라는 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HTML 편집기에는 그림도 저장할 수 있고 안에 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는 셀 유형인데요. 이 HTML 편집기라는 셀 유형은 플러그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에 플러그인 다운로드 클릭을 하면은 저희 포럼의 플러그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10.0.13.0이에요. 그래서 맞는 버전을 선택을 해주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HTML 편집기가 필요해서 HTML 리치 에디터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고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을 한 다음에 플러그인 설치를 클릭을 해서요. 다운로드 받은 HTML 리치 에디터를 선택을 해주세요. zip 파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압축 풀지 마세요. 클릭을 하면은 이미 있어가지고 이렇게 뜨는데 여기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 나오고 저는 이미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주세요. 포건시 빌더를. 자, 이제 내용을 저장을 셀 유형 선택해야겠죠. 자, HTML 편집기 사용을 하면 돼요. 셀 유형에서 HTML 편집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표도 넣을 수 있는 셀 유형인 HTML 편집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내용을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이번엔 첨부 파일 저장할 수 있도록 파일이랑 적어주세요. 첨부 파일 적고 내용도 필수 입력 항목이라서 별표하고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첨부 파일은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니에요. 셀 유형 선택하고 첨부 파일 업로드 버튼형 셀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첨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정되는 셀 유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담당자. 이 이슈의 담당자 누가 처리할 것인지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자, 담당자 셀 유형 선택하고 사용자 목록 선택기 셀 유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포거시 빌더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하단에 버튼 만들게요. 만들기 버튼 클릭하면 입력된 내용이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버튼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선택하고 얘는 하이퍼링크로 선택을 할게요. 취소. 이게 지금 팝업 페이지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취소 버튼 클릭하면 팝업 닫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이제 하이퍼링크 만들었어요. 자, 디자인 살짝 해줄게요. 입력되는 입력란은 컨트롤 키 클릭하면서 행 높이 조정을 할게요. 한 34로 높이 설정을 하고, 자, 이 입력란들이 어떤 입력란인지, 그러니까 제목이면 제목을 입력하는 란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줘야 돼요. 데이터 바인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슈 테이블에 프로젝트 키 데이터 바인딩 해주고요. 드래그해서 데이터 바인딩 해주시면 됩니다. 제목 바인딩하고 내용 바인딩, 첨부 파일도 바인딩하고 담당자도 이렇게 바인딩합니다. 이슈 번호 필드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아이디라서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페이지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 입력을 하고 이슈 내용을 입력을 하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슈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설정한 담당자한테 메일이 보내지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만들기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명령 편집 클릭해 주세요. 입력한 이슈 내용이 저장되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테이블 업데이트하기 명령을 사용하면 되고요. 우리 이슈 내용 새로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작동용 추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슈가 저장이 되고, 우리 만약에 담당자를 지정을 했으면 이 담당자의 이메일로 메일이 가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보안에 사용자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이건 빌더의 서버 관리자예요. 그래서 빌더에서 일단 테스트 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 로그인을 하려면은 계정 설정을 따로 안 하셨다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123456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돼요. 우리 입력된 사용자 중에 담당자로 선택된 사람의 메일로 이슈가 등록됐다는 걸 메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일단 사용자를 만들게요. 제 이름을 적겠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아이디고요. 전체 이름은 이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123456으로 설정을 하고, 저는 제 회사 이메일 주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를 저로 선택하면은 저한테 메일이 오겠죠. 설정을 하고요. 사용자 추가를 했어요. 메일을 보내려면 SMTP를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SMTP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저희 포럼에 지식 쉐어링에 SMTP 검색을 해보시면 Gmail SMTP 설정하는 방법과 IIS의 SMTP 설치하는 방법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보시고 SMTP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미 설정을 했고요. 이건 빌더에서 실행을 했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 배포된 서버에서 메일을 보내야 된다 하시면은 배포된 서버의 서버 관리자 파란색이죠. 그건 여기 들어가셔서 똑같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여러분 비밀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설정하신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설정에 SMTP 설정을 해주시면은 서버에서도 메일이 보내져요. 이렇게 하고 이메일을 보낼 건데, 이메일 제목을 우리가 좀 미리 여기 설정을 해줄게요. 여기 옆에다가 써줄게요. 옆에다 쓰고 숨김 처리할게요. 여기 셀 영역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숨기기 하고, 여기 메일 보낼 때 제목을 메일 제목은 문자열을 조합해 줄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concatenate 함수를 사용을 할게요. 엑셀 함수를. 자, 가로치고 이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슈 번호가 나오게 할 건데 AP5에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슈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설정을 해줄게요. 지금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메일 제목으로 쓸 거고요. 이슈 번호는 여기 나오겠죠. 이슈 번호 AP5에 나오겠죠. 이슈 번호 나와야 돼요. 이거는 제가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볼게요. 다시 만들기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명령 편집 클릭합니다. 우리 어쩔 때 메일을 보내야 되냐면 담당자가 설정되어 있을 때, 선택되어 있을 때 메일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새 명령 클릭하고 조건에 따라서 이제 보내는 거죠. 담당자를 선택했을 때. 그래서 새 조건 클릭을 해요. 조건에 따라서 명령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조건만 만들기 선택을 하고, 담당자 입력하는 셀의 내용이 다음 널이 빈칸을 의미해요. 빈값이 아닐 때, 그러니까 담당자가 지정되었을 때 이제 메일 보내게 할 건데, 우리 이슈 번호를 나오게 설정했잖아요. 페이지에 이슈 번호를 그 페이지에 나오게 설정을 할 거예요. 거기. 자, 그러면 파라미터 설정 클릭을 합니다. 여기 이슈 번호라는 파라미터를 만들게요. 파라미터는 좀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이슈 번호를 파라미터라는 변수에다가 담는 거예요. 파라미터에 데이터베이스 참조를 클릭하고
자, 버튼 클릭하면은 입력된 내용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슈 번호라는 우리 자동 생성 아이디도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슈 테이블에 이슈 번호 필드를 선택을 하고 어떤 이슈 번호가 나와야 되냐면 한 개만 나와야 되고 상위 제한 한 개만 하고 최근에 저장된 거 아이디 내림차순으로 아직 순서대로 저장될 테니까 내림차순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저장된 이슈 번호 필드를 이슈 번호 파라미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 속성과 내용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 이슈 번호 나오는 셀 노란색으로 설정했죠. 이 위치 선택을 해서 여기에 우리 방금 설정한 파라미터 값, 이슈 번호 파라미터 값이 이 셀에 나오도록 설정을 해요. 이렇게 한 다음 메일 보내기, 메일 보낼 거예요. 메일 전송 명령 생성하기 명령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야 되냐면 일단 보내는 사람은 현재 사용자고 받는 사람이 여기 지정한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 DB 데이터 테이블 모양 클릭을 하고요. 일단 우리가 설정 안 한 게 있네요. 자, 일단 제목하고 받는 사람 대충 적어주세요. 확인 클릭하고 데이터 테이블에 와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사용자 관리 보기 생성을 클릭을 해서 사용자 정보 뷰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용자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이슈 등록 페이지 들어가서 메일 전송 명령 다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사람의 데이터 테이블 클릭해서 사용자 정보 보기에서 이메일열을 사용을 할 거고 어떤 이메일 누구한테 보낼 거냐면 사용자 이름이 여기 담당자와 선택했던 담당자와 같을 때 이메일을 그 이메일에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선택된 담당자의 이메일로 메일 보낸다는 거죠. 확인하고 제목은 우리 제목 만들었어요. 여기 우리 제목 입력한 컨케이트네이트 함수 사용했던 이 셀 선택해 주고요. 제목이 얘로 되겠죠. 그리고 메일 내용 편집을 클릭을 해주세요. 메일 내용 아까 쓴 거 지우고 우리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선택해서 메일 내용을 채울 수가 있고 뭐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서 메일 내용을 설정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만약에 어떤 그 메일 내용은 글씨가 크게 하고 어떤 거는 글씨 작게 한다든지 글씨체를 바꾼다거나 그런 걸 설정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HTML 코드를 여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HTML 태그를 여기 넣을게요. 바디 안에다가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바디 안에다가 내용도 적어줄게요. 점 빅은 글씨 크기 큰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좀 크게 설정을 해볼게요. 빅 클래스 빅 요걸 따르는 거예요. 요거 글씨 폰트 20픽셀 하고 여기다가 이제 메일 내용 채워넣으면 돼요. 자, 우리 이슈 페이지에 이슈 번호 현재 페이지 나오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페이지에 이슈 등록 페이지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게 요 클릭을 하면은 텍스트를 클릭하면 이슈 등록 페이지로 가는 건데 현재 이슈 번호가 뜨도록 할게요. 테이블의 내용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슈 테이블에 이슈 번호 클릭하면 현재 이슈 번호 저장된 이슈 번호가 나오게 돼요. 그런 다음에 누가 생성했는지도 나오게 할게요. 이거 글씨 작게 클래스 요거 스몰 클래스 사용할 거예요. 스몰 여기 이슈 테이블에 생성인 님이 이슈를 생성하였습니다 라고 적어줄게요. 메일 내용 채워넣었어요. 확인 클릭하고 자, 메일 보내기 명령이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 명령 전후로 로딩 명령을 추가를 할게요. 자, 새 명령 추가해서 로딩이라고 명령 검색을 하면 로딩 표시 시작이라는 명령 나오고요. 그리고 메일 전송 명령 하단에는 또 로딩 클릭해서 로딩 표시 종료 명령 선택을 합니다. 그럼 메일 보내는 전후로 로딩 표시 시작이랑 로딩 표시 종료가 명령이 동작하게 돼요. 설정하고 자 이게 동작을 하면은 이 팝업이 닫혀지게 설정을 할게요. 다 동작하면 팝업이 닫아줘야 되잖아요. 메시지가 먼저 뜨고 이슈가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하단에 팝업 닫혀지게 설정을 이렇게 팝업 닫기
다시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이번엔 스프레드 JS로 선택할게요. 제목.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동작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이미지에 또 다시 추가를 해볼게요. 이미지 추가하고 담당자 저로 추가를 하고 첨부 파일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거는 선택을 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동작은 김남희한테 메일이 가고 이슈가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이 되고 만들기 버튼 클릭하면 메일이 보내지고 있는 중이고 메시지 뜨고 확인 버튼 클릭하면 네, 팝업 페이지 닫히죠. 그러면은 메일이 정상적으로 왔죠. 요 클릭하면은 이슈 등록 페이지로 가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슈 등록 페이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